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저희가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아가지고 그 질문 중에서 저희가 10개를 먼저 뽑았어요. 근데 일부 순서에 과장님 먼저 질문해 주신 너무 많은데 한두 개만 해결을 하고 나가볼까요? 우리 제일 좀 비슷한 질문 중에 심쿵이님께서 난자 등급에 따라 착상에 크게 영향이 있는지 당연히 있습니다. 당연히 있습니다. 네. 난자 등급이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혹시 배아 등급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난자 자체도 저희가 난자를 채취하면 난자의 성숙도나 난자의 모양에 따라서 난자의 퀄리티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난자의 그 난자와 그 겉에 싸고 있는 그 조나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공간에 그 차이가 있거나 크기가 차이 있거나 또는 난자의 세포질 자체의 어떤 투명도가 다르거나 안에 수포가 있거나 여러 형태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난자 자체가 일단 되게 성숙도가 좋고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. 결국은 이제 배아까지 만들어지고 그 배아가 이제 포비까지 됐을 때 그 등급이 되게 중요한데 실제로는 이게 등급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눈으로 보는 거고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착상 전 배아 유전자 검사는 그 핵의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평가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실제로 겉으로 보이는 것은 얘가 그냥 성장하는 에너지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그 배아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적인 정상 유무는 또 다른 문제긴 해요. 네. 영향이 있다고 우리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심쿵이님 계시죠? 잘 들으셨을까요? 또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셔서 김민정님 계신가요? 김민정님? 질정 찌꺼기가 불편해서요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갖고 주사 처방으로 받았대요. 그런데 혹시 질정이랑 주사랑 함께 사용해도 되는지 어느 게 더 효과가 좋은지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셨어요. 네. 근데 아마 주사로 바꾸셨다고 하면 배주사를 말씀하시는 거겠죠? 그런 것 같아요. 네. 근데 배주사하고 그 엉덩이 주사하고 조금 다르거든요. 이게 그 체내에 올라가는 혈중 농도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.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. 걱정하지 마시고 보통 환자분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이걸 선택하시면 되세요. 그러니까 질정 사용을 더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이 너무 불편하고 계속 이제 찌꺼기 때문에 염증처럼 불편하시면 주사를 하시거나 먹는 약으로 이렇게 대체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 네. 이렇게 또 한두 가지 질문을 먼저 여러분이 이렇게 일부 순서 진행할 때 해주신 분들 몇 가지 좀 해봤고요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10분이 선정이 됐어요. 예, 저희 사전에 뽑아봤는데요.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같이 한번 우리 과장님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이별희님. 오랫동안 지금 준비하시고 계신데, 난소 나이 40대 초반, 자궁 상태는 문제 없고, 기초 체력 좋다고 하십니다. 네. 만 45세 이상의 경우 시험관 시술 성공이 가능할까요? 그리고 노산일 경우 더 관리할 때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. 간절한 여기 잠겨져 있는 것 같아요. 질문에. 네. 그죠? 일단 노산일 때 더 관리해야 되는 거는요. 딱 하나입니다. 고혈압이 없으면 돼요. 네, 고혈압이 없으면 산과적인 어떤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적정 체중 관리도 하시고 네, 운동도 잘 하시고 또 혈압이 높지 않은지 체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45세 이상인 경우에 성공이 가능할까요? 가능합니다. 그렇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제 해보면 43세까지는 자기 난자로 하는 성공률이 웬만큼의 퍼센트가 나와요. 한 뭐 20%까지는 최소한 뭐 나올 수는 있어요. 43세. 근데 여기서는 막 한 살마다 성공률이 달라져요. 45세는 정말 드물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 난자로 45세 이상이 임신을 하는 건 정말 흔치는 않습니다. 뭐 1년에 한두 케이스 정도 있을 정도예요.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대부분 AMH가 그래도 나이에 비해서 좋아서 그러니까 정말 40대 초반이라고 하니까 이분 좀 승산이 있을 것 같아요. 자궁 상태도 좋다 하시고 이전에 혹시 임신을 했던 경력이 있다면 더욱더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45세 이상이 정말 아기 갖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신다면 어떻게 보면은 난자 공여를 생각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. 네. 계속 내가 이제 좋은 배란을 못하고 계속 뭐 7번, 8번 채취를 해도 안 되는 경우에는 난자 공여를 하시는 경우는 성공률이 완전히 다릅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공여자의 나이에 따른 성공률을 따라가기 때문에
거의 60% 이상 성공할 수가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건강만 하신다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고혈압부터 시작을 네, 해서 네. 여러 가지 또 가능성 또한 할 수 있는 좀 더 가능성 높이는 방법까지 또 안내를 해주셨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. 네, 조별정님께서 여러분 신성 동결 2회 동결 죄송합니다. 신선 2번, 동결 2번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해서 과장님께 동결 3번째 배아 이식을 한 지 이틀차. 이때가 하니까 좀 지났을 것 같긴 한데. 이분 결과 나왔어요. 어떡해요, 과장님? 임신 되셨어요. 죄송합니다. 그래서 너무 이거 질문 주셔서 너무 그래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소름. 네. 그러니까 이분이 실제로는 지금 4번을 이식을 했잖아요. 그쵸, 맞아요. 그러니까 2번 하셨을 때 저희가 좋다. 이제 반복 착상 실패 검사를 하셨고요. 그래서 혈액 응고가 문제가 있게 나왔어요. 그 이후로 이제 시도하시면서 크녹산이라는 게 이게 착상, 그러니까 혈액 응고 억제제거든요. 그러니까 그걸 맞으시면서 현재 계세요. 지금 현재 임신 6주고 얼마 전에 소중한 이제 시기네요. 아기 심장 뛰는 것도 다 확인하셨거든요. 근데 이분이 사실은 연세가 있으세요. 한 43세시거든요. 네. 어쨌든 잘 가시길 간절히 바라고. 네. 모두 우리 에너지를 좀 조별정님께 좀 드려봅시다. 화이팅! 응원합니다! 네, 이렇게 에너지를 좀 드려볼게요. 김피치님께서 과장님, 저도 믿습니다. 여기 완전히 뭐가 할렐루야 뭐 이런 거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, 조별정님 6주의 아기가 지금 심장이 뛰고 있다고 합니다. 지금 다양한 처치와 함께 안정기를 듣고 있네요. 저도 정말 많이 떨리네요. 혹시 계실까요? 어머. 좋습니다. 두 번째 질문에서 이렇게 기쁜 소식을 듣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정말 보람이 느껴지네요. 자, 세 번째 질문 같이 나가볼게요. 김별나님. 시험관 이식 후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삼시세끼 추어탕만 먹기도 했대요. 밥도 잘 챙겨 먹고 커피도 안 마시고 밀가루도 안 먹는데 혹시 이런 식생활이 너무 과한가요? 라고 착상률을 높이기 위한 관리법을 알고 싶습니다. 이식 후에 착상률. 근데 지금 오늘 강의 내용에 거의 나오지 않아요? 네. 그러니까 거의 집 밖으로 안 나가고 이거는 이제 물론 코로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실 텐데 웬만큼 일상생활 하셔도 되고요. 그 삼시세끼 추어탕이 맛이 있긴 한데 그래도 세끼 다 먹기는 또 너무 힘들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그거 먹겠다고 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골고루 잘 드시는 게 좋고요. 그 커피 안 마시는 건 좋으신 것 같고 밀가루 안 드시는 것도 그건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몸에 스낵, 좋죠. 정크푸드 이런 거는 줄이는 게 확실히 좋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거는 줄이고 어쨌든 골고루 잘 드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응원과 함께 여러분들 화이팅 많이 남겨주셨네요. 자, 근데 김민정님께서 과장님께서 채취나 이식날 항상 긍정의 말씀으로 안심을 시켜주신다고 삼신 과장님이세요? 라고 믿습니다. 자꾸 믿습니다. 뭘 자꾸 믿어요, 여러분? 진짜. 믿는 거 중요합니다. 죄송합니다. 진짜요? 믿는 거. 네. 그러니까 뭔가 자기 확신과 좋게 함께 긍정에 생각하는 믿음은 되게 좋은. 의심이나 불안감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안정된 마음을 갖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자, 네 번째 질문 가보겠습니다. 강별화님. 네, 강별화님. 이식 후 매일 1회 작약차, 두유, 포도즙, 추어탕 여러 가지 정말 이런 게 도움이 될까요? 비슷한 질문이시네요. 선생님마다 처방이 다른데 프롤루텍스 1차 피검사 확인 후부터 맞는 건지 이식 이후에 직후부터 맞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.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. 일단 드시는 거 먼저 말씀드리면 그래도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매일 1회라고 딱 정하셨네요. 아주 많이 그것만 드시는 게 아니고 한 번만 드시니까 괜찮고요. 두유도 이렇게 콩류에서는 되게 좋거든요. 그러니까 콩류 섭취와 생식 능력에 대한 그 연구도 있어요. 거기서 보면은 콩을 섭취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섭취하느냐, 양적인 것과 먹고 안 먹고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생식 능력의 차이가 있는지 봤을 때 실제로 콩을 먹기만 하면은 의미가 있게 좋아요. 하지만 먹는 것을 얼마 더 많이 먹는다고 더 그 능력이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필요한 것을 최소한으로만 골고루 드시면 되지 그걸 계속 하루 종일 드실 건 없을 것 같아요.
네. 식이에서는 좀 건강한 성인이 먹어야 될 기본적인 거랑은 좀 비슷한 거예요. 골고루 많이. 네, 맞습니다. 근데 특히 네. 우리 난임센터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이쪽과 관련된 기능을 조언해 해주는 다양한 좋은 것들을 적정량 많이 골고루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네, 강별아님 질문이. 그 주사 이제 궁금해 네. 하시는데요. 프롤루텍스라는 것은 그 피하 주사로 맞는 프로게스테론입니다. 그러니까 프로게스테론이 보통은 근육 주사로만 계속 사용했는데 매우 아프잖아요. 매일매일 맞기도 너무 엉덩이가 뭉치고 아픈데요. 이제 피하 주사로 나왔는데 그 프롤루텍스를 처방하는 방식은 어떤 룰이 있는 건 아닙니다. 보통 이제 이런 프로제스테론 제제는 난적 채취 일부터나 그 하루 이후부터 이제 선생님들마다 다양하게 이제 선택해서 약을 받으실 수 있는데, 어떤 옳고 그른 선택은 아니고요. 다양한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여러 조합으로 처방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. 네. 주의 선생님께서는 가장 이렇게 계속 지켜봤던 환자분을 계속 지켜봤으니까 가장 정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의사 선생님께서 다양하게 처방하는 걸 믿고 따라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5번째 질문입니다. 우리 박별우님 계실까요? 박별우님, 네, 포도즙 좋은가요? 막 포도즙도 먹는 거 난리 났어요 지금. 좋을 것 같아요. 네, 포도즙. 예. 자, 박별우님, 착상에 도움을 주는 체위가 있어요. 그리고 성관계 전후로 배를 따뜻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되나요? 다른 병원에 생리 10일차 되는 날 배란기 초음파를 보러 갔더니 아직 볼 필요가 없다며 생리 13일, 16일차 방문하라고 했어요. 초음파는 언제 보는 게 좋을까요? 혹시 초음파를 너무 자주 하는 건 문제가 될까요?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. 그 착상에 도움이 되는 체위가 딱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인체는 공기가 들어가 있진 않잖아요. 그러니까 뭐 물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면 중력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겠지만 그 자궁 경부나 또 나팔관 쪽 채워져 있는 것은 다 점액이나 어떤 분비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. 그리고 보통 이제 정자는 이제 관계하고 나서 그 자궁 경부에 있는 점액에 보통 있다가 거의 뭐 컨베이어 벨트에 타고 쭉 가듯이 한 수분 안에 다 정자가 나팔관 끝에 가게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체위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받으실 게 없으실 것 같고, 단지 그냥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각 부부마다의 그 만족감이 있는 자세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고 또 배를 따뜻하는 거, 글쎄 이건 제가 잘 생각 안 해봤는데 굳이 차갑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. 왜냐하면 맞아요. 네, 편하게 있으시면 될 것 같고, 초음파 보는 거, 배란기 초음파는 의외로 사람마다 생리 주기에 맞춰서 보셔야 돼요. 그러니까 생리 주기가 짧으신 분은 배란기 초음파를 일찍부터 보셔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한 25일 주기면 거의 생리 끝나자마자부터 배란기가 생기기 때문에 일찍 보셔야 돼요. 그래서 아마 이분이 열흘째 갔을 때 보신 거는 보셨나요? 그거 모르겠어요. 아마 보고 나서 얘기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안 보고 들었으면 혹시 놓칠 수도 있긴 하니까 생리 주기로 이제 한 달 주기라고 생각하면 다음 생리 예정일에 2주 전이 배란식이고 그로부터 한 3일 전 정도, 3, 4일 전에 가서부터 배란기를 쭉 배란 전에 보셔야 돼요. 배란기를 애매하게 놓치면 정말 배란기는 찾기가 어렵거든요. 예. 그렇군요. 하여튼 착상에 도움이 주는 체위는 정말 부부간에 친밀감이 좀 더 있는 그런 게 중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초음파는 자주 본다고 크게 문제되지 않으니까 착상의 되는 시기를 놓치지 않게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셨습니다. 지금까지 5번째까지 질문을 마무리해 보았습니다.